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입니다. 구리료회의 단편소설 우동 한 그릇. 해마다 12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동집으로선 1년 중 가장 바쁠 때다. 북혜정 역시 이날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보통 땐 밤 12시쯤이 되어도 거리가 번잡한데 이날만큼은 밤이 깊어갈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10시가 넘자 북혜정의 손님도 뜸해졌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 이제 슬슬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출입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2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6살과 10살 정도의 사내 아이들은 새로 사입은 듯한 트레이닝 차림이고 여자는 계절이 지난 체크 무늬의 반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저 우동 1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 이쪽으로. 난로 곁에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주방 쪽을 향해 우동 1인분 하고 외친다. 주문을 받은 주인은 잠깐 일행 3사람에게 눈길을 보내고 나서 예 하고 대답하고 1인분의 우동 한 덩어리와 거기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 삶는다. 이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우동 한 그릇이 테이블에 나왔다. 우동 한 그릇을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고 먹고 있는 3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카운터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린다. 맛있네요. 라는 형의 목소리. 엄마도 잡수세요. 하며 한 가닥의 국수를 집어 어머니의 입안에 넣어주는 동생. 이윽고 다 먹고 나서 150엔의 값을 지불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새 모자에게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주인 내외는 목청을 돋워 인사했다. 신년을 맞이했던 북혜정은 변함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다. 지난해 이상으로 몹시 바쁜 하루를 끝내고 10시를 막 넘긴 참이어서 가게를 닫으려고 할 때였다.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2명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여주인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 무늬의 반코트를 보고 1년 전 12월의 마지막 손님들임을 알아봤다. 저 우동 1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작년과 같은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우동 1인분 하고 커다랗게 소리친다. 네, 우동 1인분.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막 꺼져버린 화덕에 불을 붙인다. 저 여보, 서비스로 3인분 내줍시다. 조용히 귓속말을 하는 여주인에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거북하게 여길 거요. 남편 역시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둥근 우동 하나 반을 삶는다. 이제 보니 당신 얼굴은 무뚝뚝해도 좋은 구석이 많은 사람이구려. 테이블 위에 놓인 한 그릇의 우동을 둘러싼 새 모자의 얘기 소리가 2사람에게 들려온다. 맛있어요. 올해도 북혜정 우동을 먹게 되네요.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다 먹고 나서 150엔을 지불하고 나가는 3사람의 뒷모습에 주인 내외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날도 수십 번 되풀이했던 인사말로 전송한다. 그 다음 해의 섣달 금음날 밤은 여느 해보다 더욱 장사가 번성하는 중에 맞게 됐다. 북혜정의 주인 내외는 10시를 넘기자 벽에 붙어있는 메뉴표를 차례차례 뒤집었다. 금년 여름에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쓰여져 있던 메뉴표가 150엔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2번 테이블 위엔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이 놓여져 있었다. 10시 반이 되자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나 했던 것처럼
모자 세 사람이 들어왔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다. 두 아들 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엄마는 여전히 색이 바랜 체크무늬 방코트 차림 그대로였다. 어서 오세요. 저 우동 2인분인데도 괜찮겠죠? 네, 어서. 자, 이쪽으로. 여주인은 그들을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거기 있던 예약석이란 팻말을 슬그머니 치우고 카운터를 향해서 소리친다. 우동 2인분! 네, 매주 수요일 목소리로 만나는 책 한 권 감성 충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입니다. 함께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목소리도 안 나오네요. 오늘은 구리로 헤이 작가의 소설 우동 한 그릇을 여러분과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사고 이연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다들 많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애청자께서 이 책, 좀 같이 읽어보고 싶다라고 추천해 주셨었거든요. 6810님. 네, 6810님. 바로 이렇게 또 추천하신 책을 골라오셨네요. 네. 네. 감사해요. 책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구리 료헤이의 소설인 우동 한 그릇은요. 네. 출간 당시에 감동에 굶주렸던 이 현대인들에게 감동 연습을 시켜줬다는 평을 받으면서 네. 3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소설입니다. 네. 12월의 마지막 날 밤 북혜정이라는 우동집에서 사정에 여의치 않아 우동 1인분만 주문하게 되는 가난한 세 모자에게 네. 주인 내외는 그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티가 나지 않게 딱 반덩어리죠. 반덩어리에 우동을 더 담아내주며 네. 진정한 배려와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6810님께서 어머 제가 원하던 우동 한 그릇을 해주시다니 너무 추억 돋아요. 너무 많이 읽어서 듣자마자 알았어요. 라고 하셨고 이분은 또 1497님은 눈물이 찔끔찔끔 흘리고 있는 저 뭐죠? 라고 하셨는데 감동이 밀려와서 그죠? 저 정말 6810님 네. 너무 안성맞춤인 책을 골라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우동 한 그릇이 배경이 이제 12월 네. 31일 섣달 구원날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한 3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이렇게 연말쯤에 이런 책을 이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더 감사합니다. 네, 되게 따뜻한 배려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어떤 분들이 읽으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제 연말이니까 네. 올 한 해를 좀 더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 따뜻하게 보내시는 분들. 오늘 이제 아마 우동이나 이렇게 면발 있는 거 드실 때마다 요 글이 생각날 것 같아요. 진짜 오늘도 따뜻한 국물 생각나는 그런 하루인데 점심에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따뜻한 국물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마침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서울에 그 외국에 사시는 뉴욕에 사시는 70대 분이신가 그분이 신촌 그 한 파출소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 배고파서 시장에서 돈이 없어서 국밥을 먹질 못했는데 그 국밥집 주인이 배려로 그냥 국밥을 주셨었대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잊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미국에 가서 이제 성공하신 거죠, 이분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를 얼마더라고요? 지금 국밥 한 그릇이 얼마죠? 그거를 $2,000로 돈을 보내서 갚으셨대요. 그러니까요. 네. 만원. 그러니까 홍합탕이에요. 홍합탕 한 그릇을 $2,000로 다시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보냈다는 사연도 제가 어제 뉴스를 통해 봤고 붕어빵 파시는 분이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 기부했다라는 그 사회의 훈훈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참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글을 또 들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더 따스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진짜 두 번째 낭독 또 기다려집니다. 네, 구리로 헤이 작가의 소설 우동 한 그릇 부분 또 들려주고 싶은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네, 처음에 이제 새 모자가 우동을 1인분만 주문했었죠. 그랬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다음 방문 때는 2인분을 네. 그동안 새 모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죠. 우동 2인분
하고 크게 답한 주인은 둥근 우동 세 덩어리를 뜨거운 국물 속에 집어넣었다. 두 그릇의 우동을 함께 먹는 새 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고 이야기에도 활기가 느껴졌다. 형아야, 그리고 준아, 오늘은 너희 둘에게 엄마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고맙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켰던 사고로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잖니. 사실은 보험으로도 지불할 수 없었던 배상금을 매월 5만 엔씩 계속 갚아가고 있었단다. 아, 알고 있었어요. 라고 형이 대답한다. 지불 약속은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었지만 실은 오늘 지불을 전부 끝낼 수 있었단다. 네, 정말이에요, 엄마? 그래, 정말이고 말고. 형아는 신문 배달을 열심히 해주었고 준이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매일 해준 덕분에 엄만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던 거란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 덕택에 회사에서 특별수당을 받았단다. 그것으로 지불을 모두 끝마칠 수 있었던 거야. 형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준이하고 나 사실 엄마한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학교에서 준이의 수업 참관을 하라는 편지가 왔었는데 준이 쓴 장문이 북해도의 대표로 전국 콩쿠르에 출품하게 되어서 수업 참관일에 이 장문을 준이 낭독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보여드리면 무리를 해서라도 회사를 쉬실 것 같아 준이 그걸 감췄던 거예요. 그 얘길 준의 친구들에게 듣고 제가 참관일에 갔었던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선 넌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전원에게 장문을 쓰게 하셨는데 준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써서 냈대요. 지금부터 그 장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동 한 그릇이란 제목만 듣고 북해정에서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으론 준 녀석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생각했었죠. 장모는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많은 빚을 남겼다는 것,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내가 조간과 석간신문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 등이 전부 쓰여 있었어요. 그러고서 12월 31일 밤 셋이서 먹은 한 그릇의 우동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것, 셋이서 한 그릇밖에 시키지 못했는데도 우동집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신 일. 그 목소리엔 지지 말아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주는 어른이 되면 손님에게 힘내라, 행복해라 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1의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었어요. 카운터 안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깊숙이 웅크린 두 사람은 한 장의 수건 끝을 서로 잡아당기면서 참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장문을 다 읽고 나자 선생님이 준의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와줬으니 인사라도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그래서 형은 어떻게 했지? 갑자기 요청받았기 때문에 처음엔 말이 잘 안 나왔지만 여러분, 방금 동생이 우동 한 그릇이라고 제목을 말했을 때 저는 처음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고 있는 동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한 그릇의 우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을 시켜주신 어머니의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차분하게 손을 잡기도 하고 웃다가 넘어질 듯이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금음날 밤의 광경이었다. 우동을 다 먹고 300엔을 내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깊이 깊이 머리를 숙이며 나가는 세 사람을 주인 내외는 1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전송했다. 와, 너무 감동입니다. 그죠? 네. 어떻게 우리 이 아이 우동 한 그릇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마음이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따뜻하죠. 네. 의연의 성우님의 우동 한 그릇 잘 들었습니다. 주말 한파 추위로 인해 감기 걸리신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목소리 들으니 다행입니다. 5084번님. 미리 이렇게 또 걱정까지 하셨었는데. 네, 다행히 감기 걸리지 감사하네요. 않았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휴메일 오늘 2층 읽어볼게요. 따뜻한 선물 받은 것 같아요. 라는 분도 계시고. 이제 지금 2인분까지 이제 시켰었죠. 네.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네. 네. 이 책의 이제 나중에는 네. 이 새 모자가 네. 인생 최고의 사치를 누리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네. 여러분께서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셨군요. 꼭 읽어보고요. 우동 가격이 인상됐는데도 주인 네 분들이 메뉴표까지 바꾸시지 않으셨다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또 다 뒤집어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예약석도 만들어 놓으셨던 거잖아요. 자리도 만들어 놓으시고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 현애 씨도 어떤가요? 살아보면서 살다가 이런 배려 느껴본 적 있으세요? 많이 느꼈을 텐데 네. 유독 어렸을 때 그 장면이 더 기억에 남는 어떤 게요. 장면이요? 어렸을 때 이제 엄마랑 손잡고 이제 시장에 가요. 네. 시장에 가는데 버스 타고 다녔었거든요. 네네. 잔뜩 이제 장을 봐가지고 버스를 타고 아, 타는 순간 네. 저기서 또 계속 부르세요. 네. 아주머니들이. 맞아요. 여기 오라고. 자, 짐 주라고. 그러죠. 네, 다 받아주시고. 주시고 또 자, 안아줘서 널 여기 앉아 네. 무릎에 태워주시고. 무릎에 앉으라고 해주시고 이제 그러죠. 지하철 타면서도 이제 양보도 이제 많이 받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사회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또 그에 맞게 이제 사람들의 배려의 모습과 또 네. 방법들이 바뀌었을 뿐 따뜻한 마음은 이제 여전하죠. 아까 또 그렇습니다. 햇살 주디님이 이제 네네. 사연도 알려주셨고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은 더 여전한 것 같고 그래서 훈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0608번님 저 듣다가 울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눈물 찔끔 네 방송만 아니면 더 엉엉 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네 올해도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햇살 시작가족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네. 자, 따뜻한 배려를 해주신 이 식당 주인 내외분과 또 네. 가난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새 모자를 보면서요.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또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럼 끝으로 네. 저도 주인 내외분들의 인사로 여러분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인사인가요? 김민경의 나우제주 청취자이신 햇살씨앗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였습니다.